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Evaluating the Impact of Multivariate Imputation by Mice in Feature Selection 이라는 논문을 다룰 것입니다. 결집치 처리를 위한 마이스의 적용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결과의 편향을 줄이는지, Feature Selection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손상현입니다. 저희 관심 분야는 의료 분야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 7월 28일에 출판되었고 플러스1이라는 저널에 기재되었습니다. 인용수는 15회이고 연구 논문입니다. 다른 기본적인 결집치 처리 알고리즘보다 마이스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가 데이터와 데이터의 특성 선택에서 발생한 바이어스가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꽤 많은 양의 결집치를 가지고 있고, 이 결집치는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편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처 셀렉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할 때 결집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집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집치를 삭제하면 많은 인스턴스가 제거되고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 결집치를 대체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결집치를 특정 값으로 채우는 임퓨테이션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마이스를 통한 결집치 값 대체가 데이터셋의 편향을 방지하고 특성 추출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성 추출이 개선된다는 말은 임퓨테이션을 하고 특성 추출한 결과가 완전한 데이터셋에서 특성 추출을 한 결과와 유사하게 됨을 뜻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Breast Cancer, Letter Recognition, Stat Log Heart, and Spam Base. 그래서 Breast Cancer는 유방암 데이터고, Letter Recognition은 알파벳에 관한 이미지 데이터고, Stat Log Heart는 심장 질환 데이터셋이고, Spam Base는 스팸 메일을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모두 UCI 머신러닝 리포지터리에서 얻었고, 각 데이터셋의 변수의 개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결집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삭제를 하는 방법과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채우는 방법, 임퓨테이션이 있습니다. listwise는 결집치를 가지는 instance, raw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고, drop variables는 결집치를 가지는 속성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임퓨테이션 방법은 각 해당 속성의 평균, 중앙값,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채우는 방법, 모드가 있습니다. mean과 median은 numerical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mode는 categorical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심화된 형태의 임퓨테이션이 있는데, 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와 multiple imputation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임퓨테이션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알고리즘은 scikit-learn에서 iterative imputation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 iteration 룹을 통해서 real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셋을 만들자는 취지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한 루프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3개의 결집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P1에 대한 결집치는 이 P1의 이제 나머지 값들의 평균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똑같이 P1, P3 속성에 있는 결집치들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1에 대한 결집치, 이걸 다시
결측치로 처리해 준 다음 이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들을 선형회귀 모델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습된 선형회귀 모델이 있으면, 선형회귀 모델이 학습을 완료했다면 이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 P1에 있는 이 value를 target value로 두고 여기 나머지 피처에 대한 데이터로 이 데이터들을 대입을 해서 이 값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으로 이제 결측치를 채우게 되면 0.489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1에 대한 결측치가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P2, P3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결측치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루프로 진행이 된 것이고, 여러 개의 루프가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루프에 대한 제한 횟수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값의 변화율이 어느 특정 정해놓은 값 이하로 되게 되면 iteration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측치 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워진 값이 real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선형회귀뿐만이 아니라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ultiple imput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e imputation은 결측치가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셋에서 여러 개의 imputed 데이터셋들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들을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면 결과의 편향이 줄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가 2개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2개의 결측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평균값을 구하는 게 분석의 목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전체가 100개라고, 데이터 개수가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98개,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 98개 중에서 5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샘플을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생성하는 샘플마다 이제 샘플에 따라 이제 학습하는 선형회귀가 이제 달라짐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샘플 1, 2, 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1, 2, 3 결측치 1번, 결측치 2번. 그러면 결측치 1번, 결측치 2번에 대한 이 값들이 이 선형 회귀에 대입을 하면 각각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이 대입하고 도출한 값을 각각 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각이 이 2개의 평균을 내게 되고, 그래서 최종 평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를 이렇게 적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종 평균이 나오는데 이걸 최종 추정값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가해서
분산을 추가해서 얼마나 이 값이 변동성이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특성 선택을 할 때 사용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임퓨테이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임퓨테이션을 평가하는 지표로 MAE, RMSE 그리고 Accuracy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치치가 있는 데이터셋을 실제의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재생성하고 편향을 줄이는데 어떠한 임퓨테이션 기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의 데이터의 결치치를 랜덤하게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이 결치치 비중을 5%인 경우, 10%인 경우, 15%인 경우 해서 5%씩 계속 증가해서 나중에는 50%까지 50%일 경우까지 이제 다뤄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가지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할 것인데 첫 번째는 mice, 그다음 두 번째는 basic 메소드입니다. 이 베이직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평균, 중앙값, 그 다음 모드, 최빈 값이 있습니다. 이걸 대체하는 방법이고 마이스는 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으로 값을 계산해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생성되는 이 두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이제 각각 오리지널 데이터셋과 비교해서 그 결과들을 비교할 것입니다. 평가 지표는 numerical 데이터의 경우 MAE, RMSE로 그리고 categorical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ccuracy로 해서 임퓨테이션 기법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전체와 특성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치치가 없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동그라미 친 위치에 결치치를 생성하고 싶어 하고 물론 랜덤입니다. 그래서 결치치를 이제 결치치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 그 해당 위치에 임퓨테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해당 데이터셋을 해당 이제 결치치의 다른 값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비교를 해서 그래서 각 값끼리 MA, RMSE 혹은 accuracy로 이젠 얼마나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하고 임퓨리 데이터셋이 얼마나 유사한지 MA와 RMSE 그 다음에 accuracy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이 전체 데이터셋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퓨처별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이 표는 마이스가 베이직 임퓨테이션보다 accuracy, MA, RMSE가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 셋을 가지고 범위를 전체로 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breast cancer, letter recognition, cellular heart가 모두 마이스가 모든 케이스에서 베이직 임퓨테이션보다 우수했습니다. 즉, 이 각각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100%의 케이스에서 마이스가 이제
베이직 임퓨테이션보다 성능이 모두 우수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이 성능이란 당연히 얼마나 오리지널 데이터 셋과 유사하게 복구를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마이스가 베이직 임퓨테이션보다 성능이 훨씬 더 잘 복구를 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스팸 베이스는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인데 RMSE 같은 경우에는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캔서와 레더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마이스가 앞서갔는데 스텔라가 하트하고 스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못 미치는 70%대 혹은 60%대로 이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텔라 하트 같은 경우에는데요. 이제 이 결처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결처치 비율이 5%일 때, 그럼 마이스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복구하는지, 모두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복구하는지를 평가를 한 결과 0.984, 마이스가 0.984고 모두가 0.982였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모든 결처치 비율을 따라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케이스에서 마이스가 더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MA와 RMSE, 즉 뉴메리컬 데이터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이게 모든 면에서 지금 평균으로 이제 결처치를 대체했을 때 MA가 0.173이었습니다. 근데 마이스를 사용했을 때 0.141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처치 케이스를 다 보는데 항상 MA든 RMS든 항상 이 마이스 쪽이 훨씬 더 그 에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처치 비율의 경우에서 마이스가 민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하드에서 오버얼이 이 100%라는 말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피처별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처별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마이스가 아니라 모드 리플레이스먼트 기법으로 결처치를 대체한 경우가 훨씬 더 어큐러시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드체로만, 이제 원래는 볼드체로만 논문에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덜 이제 표시가 이제 확연히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모든 경우에서 형광펜이 지금 아닌 이 영역들이 전체에서 지금 75%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어큐러시죠. 그래서 지금 마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마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모드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했을 때가 이 25%에서 25%의 케이스에서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75%의 경우에서 마이스가 모드 리플레이스먼트보다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MA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MA를 사용했을 때도, MA로 평가를 했을 때도 모드 리플레이스먼트가 더 성능이 좋다고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1.42%의 케이스에서
마이스가 모드 리플레이스먼트보다 우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전히 그래도 좀 높은 비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RMSE 측면에서 봤을 때는 68.85%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마이스가 모드 리플레이스먼트보다 성능이 우수한 케이스가 68% 전체 68%밖에 안 돼, 68.8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ensi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방법이 더 이 데이터 분포를 복원하기가 더 수월한지, 더 유사하게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하게 복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오리지널 데이터의 데이터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와 베이직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이 경우를 지금 각각 비교해 보자면 지금 이 F1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잘 복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이직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는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차이가 여기서도 되게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F8 피처입니다. 지금 F8 피처에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스를 적용했을 때, 베이직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마이스가 그래도 오리지널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분포들을 가진 것이 마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두 개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논문에서는 이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만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두 실행했었고 그래서 4개의 데이터에서 모두 마이스가 베이직 메소드보다 오리지널 데이터의 데이터 분포도, 퓨처별 데이터 분포도를 마이스가 더 잘 복원을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결제치를 다르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25%, 30%, 35%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결제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마이스 알고리즘과 베이직 알고리즘, 리스트와이즈와 드롭 브라이버를 사용하였고 5가지의 다른 피처 셀렉션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임퓨테이션이 되어서 생성한 데이터셋에서 선택된 피처들이 실제 데이터셋에서 선별된 피처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제치 처리 방법에 따라 피처 셀렉션 방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제치 비중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팸 베이스 데이터셋을 예로 들겠습니다. 맨 위 선택된 피처들은 실제 원본 데이터셋에서 선택된 피처 셋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어떠한 결제치 처리 방법, 피처 셀렉션 방법, 결제치 비중에 따른 상황에서 선별된 피처 셋입니다. 보시면 imputed
이것을 적용했을 때가 다른 결제치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위 표의 피처 셋들과 제일 유사했습니다. 위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위 피처 셋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직을 보시면 지금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퓨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F8를 이제 비교해 보자면 F7, F27, F53, F7, F53, 27이 없는데 23이 있죠. 그래서 달라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볼드체는 이 오리지널 결제치가 없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피처 셀렉션이 됐는데 그 요소가 없는 그 요소를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요소가 있으면 이제 볼드체로 표시를 해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ist wise dropping variables를 잠깐 살펴보면 더 결측치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dropping variables는 지금 거의 모든 영역이 다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보여드리자면 이와 지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puri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full 데이터에서 feature selection 한 것과 impurity 데이터에서 feature selection 한 경우에 그 이제 피처 집합이 그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겹쳐서 impurity 데이터에서 feature selection을 한 것이 이제 결제치가 없는 데이터셋에서 feature selection 한 것과 되게 둘이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ist wise와 dropping variables를 보면은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이제 list wise는 조금 차이가 나다가 dropping variables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impure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list wise와 dropping variables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이 full 데이터와 이 결제치 처리한 그 데이터에서 피처 셀렉션 한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위 결과들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마이스 방법을 시켰을 때가 다른 결제치 기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완전한 원본 데이터셋과 피처 셀렉션이 제일 유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리스트 와이즈와 dropping variables를 사용했을 때 시행한 피처 셀렉션의 결과가 완전한 원본 데이터셋에서 한 피처 셀렉션 결과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accuracy, MA, RMSE 면에서 마이스보다 베이직 메소드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피처는 완전한 원본 데이터셋에서 피처 셀렉션으로 선별한 피처셋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이제 이 연구에서 발견한 특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이 실험 결과는 적용된 4개의 데이터셋에서만 국한되고 결제치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결론 내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제치 데이터가 피처 셀렉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4개의 데이터셋을 통해 연구했을 때 Accuracy MA RMSE 결과에 따르면 결제치 처리 방법으로 마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베이직 메소드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실제 데이터처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4개의 데이터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기법보다 마이스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 분포가 실제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피처 셀렉션 또한 마이스를 사용할 때 피처 셀렉션 한 결과가 실제와 제일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 기법이 결제치를 단순히 제거를 하거나 베이직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의 편향을 방지하는 데 잠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